설정 2주차입니다. 저번 주에 1주차 강의가 되었고요. 오늘 이어서 2주차. 총 MBS는 8주차에 걸쳐서 하는 강의입니다. 매주 이렇게 짤막짤막한 강의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연속에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2주차 꿈과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네. 아메이 기업 이념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랍니다.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 아까 제우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건도 묻지 않고 성공하고자 하면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진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성장해 나가고 성공해 나가는 일이고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성공까지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성공을 또는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원칙과 성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팀에 탱코어와 함께 너츠앤볼츠라는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성공 시스템을 잘 배우셔서 이 배운 대로 행하시다 보면 성공의 길로 점점점 가까워지고 큰 성공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제일 중요한 건 사업을 먼저 알아보시는 단계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뭐 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업을 모를 때는 제가 할 일이 전혀 아니었는데 사업을 정확하게 알아보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일이네. 자본 안 들이는데 자산 연금을 만드는 일이네. 평범한 사람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네.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믿음 속에서 마음이 먹어지면 첫 출발 단계로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가져보세요. 꿈을 적어보세요. 라고 여기 시스템에서도 배웠습니다. 꿈을 가지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목표를 가지게 되고요. 목표가 생기면 구체적인 계획이 생겨서 신념이 더해져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성장해 나가는 게 이 사업입니다. 이 중에 오늘은 꿈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꿈입니다. 그래서 꿈하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단어잖아요. 저는 지금 사업을 하면서는 꿈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단어이고 제 가슴 속에 있는 단어인데 이 사업하기 전에 꿈이란 단어 들었을 때 진짜 낯설고 나와는 관계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사가 꿈이었어요. 교사가 꿈인데 교사가 되고 보니까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정되게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재밌게 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고 있었고요. 근데 저에게 두 번째 꿈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아메이를 알아보면서 초창기에 홈미팅을 서울에 가본 기억이 납니다. 그 홈미팅에 가니까 홈미팅 이제 과제로 꿈이 뭐예요? 꿈을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홈미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 막막해서 뭘 적어야 될지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의 노트를 컨닝을 해서 보니까 차 적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그냥 따라서 제 노트에 차, 집 막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낯설었던 꿈이 현재는 정말 가슴속에 와 있고요. 꿈이 점점점 아메를 통해서 커져 나갔습니다. 나에 대한 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진짜 많은 사람이구나. 또 가고 싶은 곳도 많구나. 또 해드려야 될 그런 일도 참 많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나를 또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꿈. 남편과 함께 뭘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아메를 통해서 이 남편과 함께 어디로 여행 가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이런 꿈들이 쉽다라는 꿈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꿈. 부모님에게도 제가 교사 생활만 할 때는 큰 꿈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 먹고 살기 바빠서 내 시간이 없어서 부모님에게 시간 안배를 하거나 또 용돈을 더 많이 드리거나 여행을 함께 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꿈들을 아메를 통해서 꾸게 되었고요. 그다음 자녀에 대한 꿈. 자녀에 대한 꿈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되는 대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그냥 살았는데 아메를 하면서 자녀에 대한 꿈도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아이들이 크니까 많아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유학을 가겠다. 어느 순간 이런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아메를 통해서 꿈을 꿨고 꿈을 또 이루어 나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커져 가고요. 저희가 9월 1일자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었는데 수석이 되고 보니까 또 다른 꿈이 큰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주도에 집을 하나 마련해서 그냥 편안하게 한 번씩 왔다 갔다 즐기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다라는 제주도에 집 갖는 게 또 꿈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나에게 꿈은 참 막연합니다. 근데 그 꿈을 찾는 연습을 또 하니까 꿈이 찾기게 되고 꿈이 점점 많아지고요. 그 꿈을 또 이룰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미라는 도구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9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대요. 90년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뭔가라고 질문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모험을 해보았더라면 좋았을 것. 그래서 꿈을 꾸고 꿈을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을 해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90세가 되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이제 아메이 알기 전에는 이 비슷한 이런 답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다 보니까 아 인생이 참 보람되었다. 참 즐거웠다, 행복했다 이런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꿈을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꿈꾸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꿈꾸기가 만만치 않은데 아미를 배우시면서 꿈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꿈이 또 처음부터 막연히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박사가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돈과 시간이 아주 자유롭다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을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만약에 돈에 내가 전혀 돈을 신경 안 써도 돼. 그 다음 시간도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돼.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이 나시면 그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라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 꿈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굉장히 철학적이지만 평소에는 너무나 바빠서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삶의 목적이 뭔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마음속에 그냥 저 밑에 잘 넣어두었던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 어릴 때 꿈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본다라면 꿈 찾기가 좀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생각으로 임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는지 첫 번째로 나는 진짜 귀한 존재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각자가 너무나 귀한 존재잖아요. 근데 이 생각도 살기 바쁘다 보면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미를 통해서 아 진짜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행복해져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진짜 사랑받을 가치,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 아주 귀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더 에너지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성공을 믿는다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성공을 내가 이룰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내가 믿지 않는 성공을 남이 믿고 이루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 성공을 믿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내 성공을 믿을 수 있는 자리, 집에 있으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과 같은 이런 미팅 속에 또 성공해 나가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성공해 나가는 나를 아주 지지해주는 스폰서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 성공이 믿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믿어지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믿기지 않는 일은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성공을 믿기 위해서 미팅에 꾸준하게 참여해 보시는 그래서 에너지를 받아가시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저는 다이아몬드 진짜 저하고는 거리가 먼 핀이었습니다. 처음 아메를 알아볼 때 한 SP 정도
추가 소득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까지는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 진짜 특별한 능력이 있는 몇 사람만 되는 일이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3%부터 다이아몬드까지 13단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3%가 딱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6%가 될 것이 믿어집니다. 내가 될 것 같은 거죠. 6% 하고 나면 9%가 될 것 같고요. 9%가 하면 그 다음 단계 12%가 될 것 같고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 다이아몬드인데 이 총 단계가 13단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이아몬드가 믿어지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내가 내 앞에 놓여 있는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 내 성공이 더 믿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공자 누구나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고 하죠. 내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끌어당기게 되어 있대요. 그럼 우리가 긍정을 생각하면 긍정이 끌어당겨지는 거죠. 긍정적인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자꾸 부정적이야. 아, 내가 되겠나? 내가 하겠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많이 하게 되면 그런 부정이 우리 삶에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랑, 긍정적인 삶이 펼쳐지면 좋으시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지금 직장 생활 자영업을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꿈 또는 큰 성공을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행동을 그대로 반복한다라면 5년 뒤, 10년 뒤도 여전히 비슷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5년 뒤, 10년 뒤는 나는 다르게 살고 싶어, 꿈을 이루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그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성공하면 좋겠다, 꿈을 이루면 좋겠다 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면서 시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 투자와 함께 우리가 포기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즐기던 취미생활, 나는 진짜 뭐 낚시 또는 뭐 탁구한다 또는 골프 친다 이런 다양한 취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취미 활동을 다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성공을 바란다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진짜 좋아하는 일을 잠시 접어두고 아메이에 집중해서 성공을 만들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렇게 꿈이 이제 생기면 성공 시스템을 따라서 하다 보면 우리가 성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드림 빌딩 꿈을 이제 한번 어떻게 그러면 꿈을 우리가 만들고 체계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먼저 꿈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시는 겁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100가지 버킷리스트.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적고 계실 거고요. 혹시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100가지는 아니라도 한 가지, 두 가지 계속 추가적으로 적어 나가 보시는 거죠.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시간과 돈이 진짜 자유롭다면 뭘 하고 싶은가? 그리고 옛날에 뭘 하고 싶어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또 하고 싶은 게 뭔지 뭐 등등을 적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간절한 꿈을 적어 보시면 그 간절한 꿈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동해야지 생각만 해갖고는 행동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생각하면 눈물 날 것 같은 가슴 찡한 간절한 꿈 이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가 행동하라 하지 않아도 발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그런 꿈 이제 적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성공해서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why how가 있는데요. 저는 아메이 성공하려면 처음에 how를 가르쳐 줘야지 왜 why를 자꾸 묻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줘야 그 방법대로 내가 하면 성공할 건데 왜 how 전에 why가 문제라고 하는지 이해가 어느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how는 중요치 않다라고 했지만 why보다 더 중요한 게 why라는 거죠. how보다 중요한 게. 그래서 나의 꿈 기본되는 아주 간절한 꿈이 머릿속에 또는 가슴 속에 항상 마음 속에 있다라면
how는 저절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에 노하우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배우셔서 한다라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서 why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이제 꿈이 정립되면 이제 머릿속에 그냥 넣어두면 우리가 자꾸 까먹게 되잖아요. 하는 일 하다 보면 잊혀지고 하기 때문에 꿈을 적어보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거는 또 뭔지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적어보시는 겁니다. 100가지 적으려면 큰 덩어리를 적어가고 100가지 적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큰 덩어리를 적다가 세부적인 거, 구체적인 걸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100가지까지 가까워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은 어딘지, 또 해주고 싶은 건 뭔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내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또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거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적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을 적었으면 시각화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리고 보이는 곳에 붙여라는 거죠. 우리는 뭐 늘 까먹기 쉽습니다. 잊기 쉽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곳에 많이 붙여 놓으시는 게 나를 자극하고 나의 에너지를 올려주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드림보드를 만드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드림보드를 만들어서 안방, 방문 안쪽에 붙여 놓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가시는 모든 곳에 다 붙여 놓으신 분도 계십니다. 냉장고 앞에 붙여도 되시고요. 화장실에 앉았을 때 딱 보일 수 있게 옆에 어디에 뭘 갖다 놓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이제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폰에 그걸 저장을 잘 해둡니다. 왜냐하면 수첩을 가져다니시는 분은 수첩도 괜찮으시고요. 저는 폰을 딱 열면 바로 보이는, 보고 싶을 때 바로 탁 보거나 아니면 또 이제 열었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가까이에 두고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간절한 꿈을 보면서 한 번 더 딱 떠올리면 제가 행동할 용기가 생기고요. 또 에너지가 또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하는 작업. 그리고 네 번째로 항상 생각하라입니다. 꿈을. 덱스트 에그 꿈에 그리던 집이라 되어 있는데요. 덱스트 에그라고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분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바쁜 일상을 다 마치고 집에 갈 때마다 늦어나 일찍이나 항상 들렀던 곳이 있대요. 꿈에 그리던 집입니다. 저런 집에 살고 싶다는 집 있잖아요. 텍스트 예거 이분하고 이분의 집 하나, 그리고 와이프 버디 예거의 집, 꿈에 그리는 그 두 집을 집에 가기 전에 꼭 들렀다고 합니다. 들러서 집 앞에서 한 5분쯤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걸 마음속에 계속 담아갔대요. 그것도 매일 마음속에 담았는데 막연히 저런 집에 살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진짜 저 집에 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집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집을 보고 나면 또 본인이 좋아했던 차 매장 앞에 또 들렀다고 합니다. 차 매장 앞에 가서 진짜 저 차 탈 거야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이 꾸준하게 되면서 이분은 그런 것들을 다 현실로 만들어가서 가장 성공한 꿈을 가장 많이 이룬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꿈을 항상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꿈이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이아몬드가 될 것 같진 않고 뭐 에메랄드도 수석 다이아몬드 될 것 같지 않았지만 된 것처럼 상상하고 외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꽉 차게 되고 그것이 에너지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꿈이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공의 시작은 상상력에 달려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직접 체험해본다입니다. 우리가 꼬리고 붙이고 한 것, 꿈들을 직접 체험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은 집,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다라면 모델하우스를 직접 또 방문하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델하우스를 가서 직접 체험해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타고 싶은 차가 있다면 자동차 매장에 가서 시승을 한번 해보는 거, 이런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이렇게 잘 정립하고 꿈을 다 적었다 이러면 그 꿈을 지켜내는 작업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은 다 세우고 적어놓고 했는데 완벽한데 그 꿈을 누구에게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는 꿈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미를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저희 꿈을 뺏어갈 뻔한 그런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친정어머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꿈을 가지고 아미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했을 때 어, 애나 잘, 학교나 잘 다니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사 생활이나 잘하지 뭐 이상한 아메를 하려고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초창기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꿈을 빼앗기지 않고 제 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아메를 하지 않고 교사 생활만 한다면 5년 뒤, 10년 뒤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부모님에게 아이 키워주는 보답으로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딱 명쾌해졌습니다. 아미 일을 하지 않고 교사 생활만 한다라면 지금처럼 그 당시처럼 부모님에게 큰 용돈은 못 드리면서 아이를 계속 맡기는 그런 일이 계속되었을 건데 내가 만약에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확신을 꾸준하게 실천해서 아미 일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낸다라면 부모님에게도 더 많은 걸 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꿈을 빼앗기지 않고 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꾸준하게 했고요. 그것을 이뤄내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꿈을 이루지 않아도 우리가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굴곡이 항상 있는데 문제가 있게 되는데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꿈에 집중한다라면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극복할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꾸준하게 성공자와 함께하는 거, 그리고 스폰서와 함께하는 거, 미팅에 꾸준하게 나가서 미팅을 지키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없는 추구란 책에 성공은 꿈을 쫓는 것이다. 인생을 살만하게 만드는 것은 꿈을 쫓는 것,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꿈을 추구하는 일을 중단하는 순간 여러분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힘, 인생의 에너지는 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에너지 넘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직장 생활만 가지고 자영업 가지고는 평생 에너지 넘치게 열정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메이를 통해서 꿈을 한번 꿔보시고요. 그 꿈을 통해서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에너지 넘치게 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꿈은 마치고요. 두 번째 주제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 꿈을 이제 세우고 꿈이 내 마음속에 꽉 찼다. 이러면 이제 사업을 성장시키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는데요. 두 번째가 목표 설정입니다. 꿈을 이루려면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목표를 세운다. 쉽지는 않습니다. 목표도 아메이를 통해서는 목표 세우는 걸 해봤지 교사 생활을 하면서 뭐 목표를 세우고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목표 세우는 걸 배워서 또 연습해보고 배워서 연습해보고 하다 보니까 목표가 점점 이렇게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세워지게 되면 구체적인 또 계획이 나오게 되고요. 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행동이 또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행동하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회사에 대한 믿음. 회사가 진짜 대단한 회사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구나 하는 믿음과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믿음. 친환경 제품이고 제품 가격 경쟁력도 있다. 이런 제품에 대한 믿음과 마케팅 플랜, 자신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을 기본으로 이런 과정들을 이제 밟아 나가시게 되는데요. 목표 세우기에서 이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예일대학에 졸업한 졸업생, 같은 해 졸업한 졸업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생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어딘가에 적어 두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3%만 예 대답을 했습니다. 97%는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일어났을까요? 이 3% 예라고 한 이 분들이 97%보다 연봉이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그러면 목표 세우기 했을 때 행동 원칙은 이렇게 합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상담을 해서 하고요.
상담대로 행동해 보시는 겁니다. 먼저 간 스폰서가 제안해주는 대로 상담대로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시스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그분의 각자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는 목표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메이가 일반 성공과는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아메이 성공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배워서 행동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한다입니다. 어떤 데는 목표를 세워서 하다가 또 쉬다가 하다가 쉬다가 보다 더 빠르게 더 꾸준하게 큰 성장을 하시려면 꾸준하게 행동을 해보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목표를 세우더라도 이게 그 목표를 세운다고 반드시 달성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중간 계속 수정하면서 상담하면서 수정하면서 또 해보고 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해본다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을 기준으로 친다라면 한 달에서 한 20일 정도는 뭐 하다가 20일쯤 되니까 뭔가 안 될 것 같아 하면 목표로 그냥 막 포기해버리는 열흘 전부터 포기해버리는 분하고 그 다음에 안 될 것 같지만 끝까지 마지막 말일까지 마감까지 열심히 끝까지 행동을 하신 분하고 그 다음 달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한 달 한 달이 모여가지고 1년이 되고 뭐 10년이 되고 하잖아요. 이 매달 하는 이 나이 끝까지 하는 그런 습관이 쌓여가지고 우리의 성공 기간을 당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팀 스폰서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밀착해가지고 행동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꿈에다가 달성 기한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꿈만 있어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죠. 그 꿈을 언제까지 내가 이루어 보겠다 하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에는 세 가지가 있고요.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가 있습니다. 장기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쳐서 내가 뭘 달성해 보겠다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다이아몬드 뭐 이상 보통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중기 목표는 1년 정도의 목표를 잡아보시면 됩니다. 1년 만에 내가 SP가 되겠다, GP, PT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기 목표로는 월 목표입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이번 달에 한번 해볼까? 브론즈 빌드를 해봐야지 이런 목표들을 잡으시는데 이 월 목표가 있으면 주간 계획, 주간 목표가 생길 거고요. 주간 목표, 주간 계획이 있으면 일 목표가 잡히게 됩니다. 일 계획, 오늘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 5년 뒤에 나는 다이아몬드는 될 것 같은데 오늘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면 5년 뒤에 장기 목표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중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1목표, 1계획이고 1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스케줄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이 스케줄을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진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의 스케줄 미리 잡아보는 거. 요거도 잡기가 쉽진 않으면 스폰서님하고 상담해서 계획을 계속 잡아보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세우기인데요. 목표도 이제 구체적으로 다양한 목표를 세워보시면 됩니다. 내가 핀을 언제 달성할 것인지 핀 목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신규 가입을 내가 이번 달에는 몇 명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잡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장바구니 SOP 몇 사람에게 전달을 해볼 것인지 그 다음에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드 만약에 팀이 있으신 분 같으면 내 팀에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몇 사람 정도 도와서 만들어 볼 것인지 브론즈 빌드는 몇 사람까지 내가 만들어 볼 것인지 이런 목표도 계속 세워보고 적어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매 소비자 수는 또 몇 명을 소비자는 내가 이번 달에 몇 명 목표를 한번 해볼 것인지 근데 목표를 세운다고 다 되진 않기 때문에 일단 세워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중간중간 계속 수정을 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초기 사업자를 위한 목표 설정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 원칙을 정하는데 탱크화를 결단해 보시는 겁니다. 나 매일 탱크화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한번 올려보겠다 아니면 적어보겠다를 이제 정해보시는 겁니다. 탱크화 10가지인데요. 이 10가지 같은 경우도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까봐 책, 음원, 미팅 10가지입니다. 성공하기 위한 책, 음원, 미팅, 그 다음 제품 애용하는 거, 그 다음에 STP 하는 거, 그 다음에 소비자 만들기, 신뢰 쌓기, 그 다음 상담하기, 이컴하고 운동.
요 10가지거든요. 그래서 매일 10가지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한 것만이라도 계속 올리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체인지. 아메이 사업은 제품 감동을 전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써보지 않은 거는 잘 파는 사람은 뭐 전달을 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잘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써보고 진짜 감동이 느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면서 사업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하는 목표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작 3개월 안에 브론즈 빌드를 해보겠다. 이런 목표. 3개월 집중이 또 초기 3개월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니아 소비자는 내가 30명, 아니면 본인에 맞춰가 뭐 20명 이렇게 모으는데 집중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월 15명에 해보겠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줌 미팅, 지금은 줌 미팅을 초대해 보겠다. 이런 것도 목표를 세워놔야 목표를 적게 되고 적어놔야 행동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보시고요. 어쨌든 끝까지 하는 습관 가지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투자한 목표는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도 언젠가는 나는 될 거야. 3%부터 시작해 3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다이아몬드는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의 우리의 모습으로 다이아몬드가 되고 성공자가 되진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처음 모습을 생각하니까 정말 평범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배우기 시작하고 꾸준히 배우다 보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성공자로 점점 변화되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일이 아메이라서 평범한 누구나가 해낼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목표의 주안점을 보면 목표는 커야 된다는 겁니다. 커야 나의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 목표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중간중간에 장애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고요. 항상 중요한 게 기본이 긍정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나는 될 거야. 나는 반드시 될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말로 목표를 외치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나의 목표에 빨리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위력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핀을 도전하시는 분이 열심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행동해도 결과가 별로 뭐 하루 결과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A라는 분에게 열심히 정보를 드리고 했는데 생각하지도 않는 B가 뭐 주문을 한다라든지 B에서 반응이 온다라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는 생명도 연장한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목표를 가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파트너 한 분 있으세요? 그 한 분이 목표를 진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저도 부담스러웠는데 목표가 하다 보니까 목표가 세워지고 행동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굉장히 목표가 부담스러워서 목표 외치는 거를 거의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표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목표 이전에 꿈 있죠. 간절한 꿈이 딱 마음속에 하나가 딱 생기게 되면 목표는 저절로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 아직도 세우는 게 부담스럽다, 아직도 잘 세워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꿈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나의 꿈 적어놓은 것 중에 진짜 내가 가장 간절한 꿈이 뭔가 하나를 한번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뽑아서 가슴속에 딱 넣어놓고 매일매일 생각하시는 거죠.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생각하시고 만나고 나오면서도 생각하시고 그 간절한 꿈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만난다라면 목표는 자연스럽게 세워지더라고요. 목표가 세워지면 또 궁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궁리, 구체적인 계획이 또 막 저절로 나옵니다. 그 저절로 혹시 안 나오시는 분은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계획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행동이 됩니다. 행동이 나오는데 그 행동을 하면서 또 간절한 꿈을 생각하다 보면 또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간절한 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꿈을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목표.
를 이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라라고 합니다. 덱스트에가 하신 말인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절대로 목표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간혹 사람들은 목표만 10번 넘게 세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0번을 더 세우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면 10번 더 세우십시오. 나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한 목표는 모두 이루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목표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잠깐만 화면이 없어졌습니다. 네, 잠시만 옆에 예. 네, 중간에 끊겼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과거입니다. 목표가 여러분을 나아가게 하려면 과거의 문을 꽉 닫아야 합니다. 과거 잊어버리시고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목표 될 때까지 외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를 통해서 오늘 시간도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